실제 언제 이제 이게 정책이 될지 모르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도로명 주소가 좀 익숙치 않아 가지고 구 주소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주소예요. 좋아요. 편해요. 좋은 점은 모르겠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이나 건물에 번호를 붙여서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 도로명 주소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맡고 있는 도로명 주소. 그동안 시민들 속에 얼마나 자리를 잡았을까요? 서울시가 서울 시민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9.4%가 도로명 주소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주소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76.2%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4명 중 1명은 자신의 새로운 주소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7%만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49.3%는 불만족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주소 체계에 대한 만족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상황. 도로명 주소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쌍심지 카메라와 함께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주소는 내가 사는 곳의 번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소를 적는 곳에는 시와 도 다음에 구와 군, 그리고 읍면동을 쓴 다음 번지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새로운 주소는 읍면동이 없습니다. 도로명이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시행된 지가 꽤 되는데 아직까지도 익숙치 않아 가지고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잘 사용 안 하는 편이고 번거롭고 구수수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익혀갖고. 도로명 주소의 개념을 이해한 뒤 도로 이름과 번호를 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원 주소는 그저 외우기만 하면 됐는데 도로명 주소는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는 여전히 낯선 체계였습니다. 좋은 점은 모르겠고. 일단 암기하기가 힘드니까 아직도 옛날 번지를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신주소 써도 택배 아저씨들 밑에다 구주소 번지 썼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순차적으로 돼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그거야 계획도시. 네모 반듯이 짝짝짝짝 잘 짜여진 거지. 도로가 잘 정비된 도시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도시나 도로로 지역을 구분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편해요. 편하더라고요. 우리 19, 20, 10인데도 그냥 그대로 오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몰라서 불편한 것이지 알고 나니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심지 카메라가 만난 시민들 중 도로명 주소가 편리하다고 이야기했던 시민은 고작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민들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구주소가 아무래도 있겠으니까 낫죠. 외우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해나무 길이라는데 그 길 자체가 경의당 길하고 또 겹치니까 우리 같은 이 해나무로 길이라는 게 또 대충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리단길. 이곳의 도로명 주소는 회나무길입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한 명칭을 살려
회나무길로 이름 붙였지만 경리단길이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되려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소를 이제 매기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선의 중심에 어떤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의 그 명칭, 도로명이라는 것이 공교롭게도 옛날에 다 동네 이름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 어느 곳을,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선을 지칭하는 도로명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도로명상에 나타나는 그 지명이 어느 장소를 자꾸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국회대로 같으면 국회 앞에 같은데 실제 엉뚱하게 저 강서구 뭐 한 10km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곳에 더욱더 헷갈림을 당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대로는 서강대교 북단에서 신월 IC로 연결되는 8.4km의 도로입니다. 문제는 신월 IC 부근인 강서구 국회대로는 국회의사당과는 7km가량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국회와 연관된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회대로라는 말을 듣고 이 지역을 연상하는 것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 76.6%의 시민들이 어느 동네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은 그냥 뭐 강제 규정이 없죠. 알아서 쓰는 거고, 지금 이를테면 뭐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쓰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집원 주소를 써도 특별한 제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굳이 법정 주소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도로명 주소로 바뀌며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의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의 검색 결과입니다. 도로명 주소와 기존 집원 주소가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집원 주소와 달리 도로명 주소에는 건물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목적지요? 번지수 되는 사람은 한 100명에 한 번걸? 그다음에 대부분 자기가 목적지를 얘기하잖아요. 광화문이 뭐 교보타워 뭐 그런 거, 세종문화회관 뭐 그런 거 얘기하죠. 목적지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건물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 등이 주소에서 제외된 것. 이 점은 도로명 주소의 이용률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도록 교육을 해왔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요즘은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바로 새 주소, 이 도로명 주소를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예전 주소에 대해서는 그 체계를 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의 새 주소는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서 이를 이해하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택배와 같은 배달 또는 운전 등 주소가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조차 여전히 집원 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는 기존의 집원 주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소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체계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4년이 지난 지금 도로명 주소의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기존 집원 주소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규칙적이고 순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택배라든가 이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외국인 방문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주소라는 게 도로명 주소는 집 주소인데 집원은 땅 주소거든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건물 중심의 주소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요구나 변화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기존 집원 중심의 주소는 토지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건물이 아닌 토지의 번호를 매겼습니다. 문제는 토지가 순차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탓에 번호가 뒤죽박죽 섞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 건물을 중심으로 찾아가기 편리하도록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한 것이 도로명 주소입니다. 도로는 대로와 로, 길 3단계로 구분됩니다. 8차로 이상의 길에는 대로를 붙이고 그보다 작은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 로보다 좁은 도로는 길을 붙입니다.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부여되며
서에서 동의 방향으로,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가 부여되는데 도로의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강남대로 1에서 699 표지판은 현 위치가 강남대로의 시작점이며 강남대로는 1부터 699까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좌측으로는 92번 이하의 건물, 우측으로는 96번 이상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편말은 현재 위치가 사임당로의 중간 지점인 92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50번까지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과거 아파트에서만 사용되던 호와 동을 알려주는 상세 주소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건물 내부에 방방마다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거, 이걸 상세 주소라고 하거든요. 일반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만 건물도 일부 세를 들어서 사는 임차인이 있다면 여기도 개별 주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도화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임차인이 자기 세 들어 사는 집의 우편물을 그 건물 전체 번호로 하면 그 주소, 그 우편물이 본인한테 안 가요. 그런데 자기의 상세 주소를 만들어주면 자기한테 우편물이 가겠죠. 설명을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당연할 것 같은 도로명 주소. 새롭긴 하지만 우리 집의 주소를 외우는 것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지 않는 곳의 도로명 주소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원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측면 외에도 사람들이 주소나 지역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면을 지칭하는 또 장소를 지칭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집원 주소에는 담겨 있죠.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동네 의식이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또 소속감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집원 자체는 조금 순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면 그 뭐 순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읍면동이라는 지역 구조를 통해 생활 양식이나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 문화에서 도로명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동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근데 동 이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도로명 주소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내 도로명 주소도 외우기 어려운데 동 이름을 커버할 만큼의 그 도로명 주소와 그 연결성까지 이제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일단 문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도로명 주소를 익히는 과정에서 기존의 동 단위로 지역을 생각하던 개념 위에 도로명을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과 도로명을 결합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시행됐지만 우리 생활 대부분은 여전히 동 단위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실제로 택배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상자의 배달지의 주소, 즉 송장을 살펴보면 도로명 주소와 함께 기존 집원 주소가 쓰여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집원 주소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길어진 주소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면 시민들은 대책을 세운다.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인데요. 사실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시민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도로명 주소의 개선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도로명이든 집원이든 다 같이 한글에 숫자가 붙은 주소인데 왜 이렇게 도로명 주소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로 그러니까 이 주소를 이제 쓴다는 것이
무슨 뭐 따져가지고 이게 큰 길인가 작은 길인가 순서가 어떤 걸 따져서 이렇게 주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직감으로 찾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산뜻한 이제 그런 주소지만서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 주소를 찾기 위해서 머릿속에다가 여기가 대로가 어디고 여기 중로가 어디고 그다음에 좌우가 어디고 짜기가 어디고 홀이 어디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을 못 하죠. 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 공간적 삶이 도로 중심적 삶입니다. 도로를 다 연해서 뭐 도로에서 그대로 이제 거실 들어가고 또 거실에서는 또 도로를 이제 보도록 돼 있고 근데 우리는 이 도로란 것은 그냥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가능하면 도로부터 이제 이격을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주거적 삶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면 중심으로 사용되던 주소가 선, 도로 중심으로 바뀌는 일은 많은 부분에서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면 단위 주소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이 명확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 단위 주소의 한계점들을 도로명 주소는 극복할 수 있고 반대로 면 단위 주소의 장점은 면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주소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이제 도로명은 선 플러스 선에다가 이렇게 건물만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도로명이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요. 수도권이나 도심 지역에는 도로명이 적합하지만 시골처럼 길이 많이 없는 곳에서는 도로명을 사용하게 되면 존재할 수 없는 주소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소 체계가 얼마나 빨리 정착하느냐일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체계를 외우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길 찾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도로명 앞에 기존 동 이름을 넣었으면 훨씬 적응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역성과 관련 없는 도로명과 신도시 혹은 계획도시에 적합한 시스템이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것이고 또 이제 그 외국에서 이것을 갖다 표준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사용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협약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소가 만들어진 그리고 도시가 생성된 역사성이 거기와 다르기 때문에 좀 보완해가면서 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세계가 같이 이 동의를 해서 도로명 주소에 이렇게 합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과도기입니다. 때문에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 2개를 함께 써야 하는 번거로움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차량 랩이라든가 아직도 집원 주소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시킨 분들에게 지금 집원 주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 주보랑 우리가 뭐 주소로 뭐 편지 보낼 때는 저거 새로 바뀐 도로명으로 하고 있죠. 저희는 도로명을 써도 이렇게 위로 번지수가 따로 나와요 또. 저희 CJ는 다른 택배는 안 나온다는데 저희는 도로명수를 쓰셔도 본사에서 이렇게 165세 14번지 이렇게 일반 번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큰 불편한 건 없어요. 번지 주소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큰 불편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 하지만 도로명 주소만 있었을 경우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도로명 주소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100년간 사용하던 집원 주소를 버려야 하는, 그리고 새로운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동을 왜 뺐느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높아갈수록 동 표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같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도 지금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고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동을 넣는 게 좋은지 그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예 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동명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가 의무화된 뒤로도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해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집중심의 주소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조선시대 내내는 다 집중심의 주소를 썼고요.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도료명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종로가 도료명이에요. 하지만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도로명 주소를 알아가기 위해선 배워야 할 것, 인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측면 그대로 이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새로 시행에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새 도로의 이름을 외워야 된다는 것과 그 도로명의 기점과 종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시민들이 인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는 뭐 천지 차이죠.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0-2번지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언주로 703을 검색하면 됩니다. 그 차이는 여기서 사용된 논현동은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는 중복된 명칭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언주로는 성수대교 남단에서 양재대로로 이어지는 도로로 중복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의 도로명 주소는 아는 사람들에겐 쓰기 편하고 간략한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주소를 많이 사용할 일이 없는 사람이거나 새로운 주소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저 갑자기 떠안게 된 숙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 체계의 개편은 시대적인 필요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 주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도로명 주소는 이해하고 알기만 하면 기존 집원 주소에 비해서 크게 효율적이고 간편한 체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긍정적인 측면은 집원 주소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적이지 못한 불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이고 그 지역적인 연계성이 떨어져서 그 주소만 가지고는 대체 이게 서울로 치자면 서울 시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짐작하기조차 힘이 든다는 큰 단점을 도로명 주소는 기본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어디쯤인지. 규칙성을 갖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낯선 지역에서 목적지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집원 주소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경우 근처에서 안내를 종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건물에 각각 번호를 부여해 그런 문제점도 해결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집원 주소가 가지는 한계가 좀 있었는데요. 하나의 그 면인 집원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할 때 목적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었고, 도로명 주소는 건물 단위로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불편함이 좀 해소가 됐을 거고요.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 집원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곳에선 내비게이션도 지도에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중복되는 동명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가령 목적지가 신사동일 경우 목적지는 모두 3곳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도산대로 13길로 검색할 경우 검색되는 곳은 전국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로명 주소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주소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다고. 집원이 복잡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스마트폰과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뭐 아주 뭐 과학적으로 바꿀 필요 없는 것인데, 기존의 집원 주소가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그 부분만 펴주고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으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집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훨씬 더 찾아가는 그런 현재 도로명 주소의 어떤 수정이 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주소 이름이 길어서 불편한 거랑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부각이 되겠지만 생활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활에 스며들고 어떤 부분이 스며들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스템의 장점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불편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개선해 보자. 이런 논의들은 진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런 긍정적인 논의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 4년차를 맞고 있는 도로명 주소. 이용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개선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야 할 정부나 행정자치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4년 만에 새로운 변경 사항을 만드는 것과 그동안 익숙해진 체계를 이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로명 주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서가에 가득 꽂혀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 책들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자리를 잡고 있고 책마다 그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책을 옮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권부터 순서대로 있어야 할 전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원하는 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리가 필요하겠죠. 도로명 주소 체계로의 개편은 이처럼 규칙 없이 퍼져 있던 기존의 집원 주소를 효율적인 순서로 재배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책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자리가 아니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놔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당장은 불편해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모두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기존의 복잡한 집원 주소 체계도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별다른 불편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소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직종이나 새로운 곳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도로명 주소는 분명 쉽고 알기 쉬운 체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하고 혼선이 발생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민들은 옛 주소와 새 주소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하게 될 새로운 대책은 이보다는 단순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